우리 김 전 원장님 보시기에 어떤 성과가 가장 컸다고 보세요? 가장 컸다고 보는 거는 저는 인적 구성을 무난하게 마친 것이라고 봅니다. 네. 사실 일부에서는 그 조직 구성이 별로라고 뭐 잘 하지 못한다고 비판하는 사람도 많은 건 아는데 처음 생긴 조직이 여러 부처 그리고 여러 연구기관 그리고 산업체에서 적절히 인재를 모으는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네. 게다가 사천이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뭐 293명 중에서 한 281명 정도를 유치했다고 하더군요. 뭐 그 정도면 잘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싶습니다. 네. 특히 채용이라는 절차가 내부적으로 잡음이 날 수 있는 소지도 많은데. 그렇죠. 전문력인데. 그렇죠. 무난하게 달성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정원 293명 중 281명을 유치했다. 전문직, 이 우주항공 분야는 참으로 우리 원장님께서도 뭐 재직하셨지만 네. 이게 일반 전문직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전혀 다르죠. 그래서 공무원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 또 전문성이 있었으면 하는 게 우리의 바람이었어요. 네. 과학기술 정보통신부가 맡았을 때는 어떨 때는 정보통신 전문가가 우리 국장으로 옵니다. 그러면 한두 달은 업무가 쉽진 않겠죠. 네. 자,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도 인력을 잘 꾸렸다 이런 말씀이셨어요. 국제 공동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또 돼 왔습니다. 자, 어떤 연구들이 좀 의미가 특히 깊다 이렇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우주 분야 정부기관으로서 우주청의 가장 중요한 업무가 제가 보기엔 국제협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우주청의 또 더 중요한 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우주 탐사겠죠. 우주 그게 탐사. 이제 남아반이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이 그렇게 크지도 않은 나라고, 그다음에 우리 예산 운용이 그렇게 충분하지도 않은데 네. 또 우주 탐사를 의미 있게 수행하려면 우주 선진국들이 지난 70년간 경험을 쌓은 것들이 그렇죠. 있으니까 미국도 있고. 그 노하우를 공유를 하면서 네. 같이 협력을 해서 효율적으로 우주 탐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우리 우주청이 생김으로 해서 그런 일들이 아주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문가가 아닌 분이 이제 공무원으로서 이렇게 정책을 지휘를 하다 보면 바뀌었을 때라든지 아니면 이해가 모자라 가지고 외국에서 손님들이 찾아왔을 때 네. 전문가가 찾아왔을 때 협력이 쉽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항우연이 좀 중심으로 하느냐 아니면 과학기술부가 중심으로 하느냐 이런 것 갖고 좀 마찰이 있을 때도 있었는데 이제 우주청이 제대로 생겼습니다. 네네. 잘 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될 때죠. 그래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 여러 있지만 이게 우주 발사라는 게 워낙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재사용 발사체 개발. 이거 일론 머스크가 하는 스페이스 X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재사용 발사체로 가야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짧지만 그 우리나라 로켓 개발 그 역사를 잠깐만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항우연이 이제 설립 초기부터 89년이죠. 설립 초기부터 로켓 기술을 개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정부 예산을 추구했지만 뭘 너희들이 로켓까지 하느냐. 그때는 국방과학연구소 우리한테 필요한 미사일이 로켓이니까요. 고체 로켓을 잘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잘하고 있잖아요. 수출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 년대 갑자기 대포동이 터졌어요. 대포동이 딱 하니까 그때 그 전까지는 하지 말라는 분들이 국회에 불러가지고 우리 원장한테 니들은 뭐 하고 있다가 아직도 로켓 안 했냐. 네. 난데가 됐죠. 정치인들이 하는 게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는 이제 목표는 저겁니다. 대포동을 능가할 수 있는 로켓을 빨리 갑자기 대포동을 능가할 로켓 만들어 와라. 뭐 어쩌면 임기 내로 만들어라. 예, 뭐 정치가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막 전 세계를 돌아다녔는데 뭐 우리가 액체 로켓 기술이었고 로켓이 제대로 되려면 궤도에 올리려면 액체 엔진이 있어야 돼, 로켓 엔진이.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의사 타진했는데 잘 안 되고 협력이 안 됐는데 러시아가 자기들이 개발 중인 앙가라 로켓 1단을 사면 기술도 조금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알려주겠다. 원래 이렇게 돼가지고. 거래가 그렇잖아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이 어느 정도 이상은 못하게 이렇게 다 규제를 해놨기 때문에 그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2단 로켓하고 페어링 이런 것들을 붙여가지고 나로를 만들었죠. 근데 네. 불행히 2번 실패하고 사실은 그 바람에 제가 거기 원장으로 가게 돼서 네. 3차 발사는 운 좋게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공을 하고 나서도 상당한 여론이 야 그거 1단 로켓 러시아에서 사온 거 아니냐. 전체 길이의 한 80%가 1단 로켓인데 네네. 그거 우리 로켓 아니지 않냐 이런 여론도 있고 해서 우리 다시 이제 예산을 줘가지고 누리호 사업이 생겼고 네. 누리호 사업이 예산을 잘 받아서 이제 성공을 해서 국민들이 우리 로켓을 가져라 하는 염원을 달성을 했죠. 네. 자, 얼마나 뭐 그 우여곡절이 많았겠습니까? 우리 김 전 원장님 말씀을 더 듣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이 정도. 그래도 제가 듣기에는 굉장히 고생을 하셨다. 수많은 실패 속에서 오늘의 성공이 있게 되는데 그 초석을 닦으신 분이구나 이런 생각하게 됐습니다. 자, 앞으로 우리 국민들의 일상을 좀 바꿔줄 수 있는 우주 기술이 있다면 뭘까요? 제가 그 말씀 드리기 전에요. 재사용 로켓이 왜 필요한가를 제가 너무 길게 얘기해서 못했는데요. 지금 현재 새로 로켓을 개발하는 팀들은 다 재사용 로켓을 합니다. 제프 베조스가 하는 로켓도 최근에 발사한 것이 재사용이고 중국은 민간 회사에서도 재사용 로켓을 많이 개발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재사용은 필히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어떤 기술이 우리한테 좀 가장 절실할까? 우리한테 가장 절실한 것은 저는 우리가 개발한 우주 기술이 우주 산업화가 돼서 우주 경제를 구현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된다고 돈이 돼야 된다 이 말씀이시고. 그렇죠. 네. 이때까지는 전 세계적으로 다 국가가 돈을 대가지고 했지만 이제는 앨런 머스크를 선두로 해가지고 전부 민간 쪽에서의 그 자생할 수 있는 것을 쳐다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국가는 한계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려면 지금 현재 굉장히 큰 시장을 가지고 있는 것과 융합을 해가지고 우주 기술이요. 네네. 나가야 됩니다. 그게 가장 큰 게 뭐겠습니까? IT 산업 아니겠습니까? 정보통신. IT 산업과 우주 기술이 융합하면 우리의 목표를 달성만 하면 즉시 매출이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세계적인 ICT 강국이니까. 그러니까 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네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짧게요. 첫 번째가 글로벌 인터넷 사업입니다. 네.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고 스페이스X가 이제 스타링크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아마 다음 달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두 번째는 이 휴대폰 중계를 우주에 저게돼 있는 위성을 통해서 하는 거죠. 네네. 다시 말하면 우주 궤도에 우리 셀 타워가 있는 것입니다. 네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로밍도 필요 없게 됩니다. 그러네요. 막 인공위성을 많이 깔아서 전 세계를 완전히 커버하면 그래서 저기 스페이스X는 지금 현재 그 미국의 T-모바일하고 네. 지금 문자 송신도 이미 시작을 하고 있고요. 연말 되면 아마 보이스도 할 겁니다. 세 번째는 그 항법 위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저궤도에 항법 위성을 올려서 GPS보다 신호가 강한 것을 하자. 그러니까 네 번째는 우주 궤도에 데이터 센터를 올려서 전력은 거기서 사용해서 쓰고 그다음에 냉각도 우주는 추우니까 뭐 그렇게 네 가지 사업이 굉장히 저는 전망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빨리 이런 기술들이 민간 기업들의 활발한 참여와 연구로 일단 좀 돈이 되게 하고 우리의 일상도 바꿀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했습니다. 항우연이 우리의 일상을 바꿀 만한 기술을 또 개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핸드폰 무선 충전은 케이블만 없어서 무선이지 충전기 패드에 탁 붙여야지만 작동하는데요. 이는 거리가 살짝만 멀어지더라도 충전 효율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항우연에서 이렇게 어려운 무선 전력 송수신을 아주 살짝도 아니라 무려 1.8km나 떨어진 거리까지 송수신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무선 전력 송수신은 위성과 위성, 위성에서 지상, 더 나아가서는 달이나 또 다른 행성으로 장거리 전력을 전송할 수 있는 기술인데요. 우주 탐사는 물론 우주 태양광 발전까지 사용 가능한 기술입니다. 네, 저런 사업 빨리 좀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올해 상반기가 이제 곧 끝나게 되는데 이제 6월 이후에 대선 이후가 되겠지요. 여러 가지 이제 변화가 있을 텐데 이 우주항공청이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 참 궁금합니다. 뭐죠? 우주항공청이 중점을 두는 것은 우선 우주항공청의 큰 목표는 우주 경제를 구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주 경제를 구현하기 위해서 우주항공청이 중심이 돼 가지고
산업체들을 도와줘가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 산업체들이 전 세계적으로 큰 우주 업체로 크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리고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또 국가우주청이니까 네. 국제 협력을 통해서 우주 탐사를 수행하는 것이 또 한 그렇죠. 중요한 일이라고 네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아울러서 가는 것이 이제 우주청의 목표가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네. 위성, 저궤도 위성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KPS 위성 1호기를 2029년 9월에 발사하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예. 길다면 길지만 이 기간 안에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십니까? 저는 KPS 위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조금은 다른데요. KPS 위성은 지금 현재 굉장히 높은 궤도를 올라가 가지고 신호라든지 활용이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저궤도 쪽으로 내려와서 저기 항행 위성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지 네. 미래의 우리 그 미래 중요한 산업인 로보택시, 자율주행이나 자율비행이 가능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우주 경제가 되려면 중궤도, 저궤도부터 해야 된다. 예, 중저궤도, 저중궤도나 네. 저궤도의 위성을 항행 위성을 올려가지고 신호를 강하게 보내줘야지 실내 주행도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럼 예를 들면 굴로 저기 차가 들어갔을 때 신호가 들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저는 한국형 GPS보다는 저궤도 GPS가 좋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또 김승조 전 원장님의 견해를 저희가 새겨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도 이제 스페이스X 이 우주 발사체 재활용 이런 거대 기업이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그런 게 가능하려면 어떤 부분들을 좀 개선해야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 이제 정부도 노력을 해야 되고 저는 기업을 할 사람, 기업을 새로 스타트업을 할 사람들이 자기가 그 사업을 해가지고 완성을 했을 때 성공을 했을 때 시장이 있는 걸 봐야 됩니다. 네. 정부의 지원을 바라보고 사업을 차리고 잘 안 되면 정부한테만 지원을 요구하는 것은 그것은 미래지향적이고 우주 경제를 달성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가 사업을 성공했을 때 그 네. 사업에 시장이 크게 있다. 그래서 자생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 아하, 그렇죠. 이러한 적어도 목표는 가져야 된다. 뭐 실패할 수도 있는 거지만. 네.